그리고 실제로 제작 지원을 받거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보면 그분들이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곧 스타 작가 제자를 가지신 선생님으로 다시 제가 한번. 스타 작가가 되고 싶어요. 아, 네. 아직 여기 나오는 그 욕망. 네. 인간의 욕망이 네, 중요하다. 제 욕망. 예, 아직 스타 작가 이거.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크기 전에 제가 어서 무럭무럭 커보겠습니다. 그렇지. 니네보단 내가 더 크겠다라는 그런 걸로. 빨리.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합니다. 네 줄이면 된다의 이은희 작가님과 같이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영화에 적용되는 스토리들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차원의 이야기,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가 왜 그렇게 또 우리 인간은 스토리에 민감하며 여러 가지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생활 가운데 스토리들을 적용하려고 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해요.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인간은 왜 그렇게 스토리에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수만 명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의 네. 생각인데요. 네.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간이 뭔가 생존을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된다. 근데 가장 쉽게 학습하는 방법이 내러티브에 기대서 학습하는 그쵸. 게 네. 제일 쉽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생각해보면 우리 왜 단어 외울 때도 이야기를 만들어서 외우라 그러고 화학 기호표 외울 때도 자기 머리에서 뭔가를 막 그려가면서 외우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그 임진왜란 159 있을 때가 아니야 해서 1592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걸 보면,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저도 적용해 가며 입시라는 그 터널을 네. 지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게 작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그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좋아할까? 그때 일종의,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도망치고 싶은 것 같아요. 거꾸로 이야기는 사람들을 도피하게 해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우리가 뭔가 지금 내가 닥친 현실에 대해서 조금 분리되고 싶을 때 내 몸을 여행지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내 정신과 내 몸과 마음을 다른 곳에서 조금 현실과 분리를 시켜서 쉼을 주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조금 환기를 하면서 그 현실에서 도망을 치는 경험을 하고, 또 그런 경험들이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또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렇게 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야기가 굉장히 가성비 좋은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굉장히 적은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여행이 가능한 거죠. 예전에 저희 학교 교수님이셨던 그 마광수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환타지라든가 그런 거에 민감한 줄 아냐, 뭐 문학작품에 나오는 여주인공 왜 다 예쁜지 아냐, 현실과 똑같은 걸 보러 뭐하러 문학작품을 읽고 뭐하러 영화관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아침에 겪은 현실 똑같은 걸 굳이 영화관 가서 볼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현실과 다른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단편 영화 이런 거 보면 정말 뭐 맨날 반복되는 현실 이런 거 보여주면서 너무 지루해, 10분인데도 지루해,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영화에 그런 기능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있죠. 네네. 왜냐면 실제로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그런 영화를 즐기시는 분들은 그런 영화를 좋은 거예요. 영화라는 게 현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 네네. 네. 그리고 그게 또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게 나만 이렇게 팍팍하지 않아. 네. 그렇게 막 말랑말랑하고 뭐든지 다 잘 되고 네. 큰 어려움 없이 낮은 허들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편안함도 느끼지만 상대적으로 되게 박탈감을 느낄 때들이 있잖아요. 네. 저렇게 쉽게? 이럴 때들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작품들은 어떤 면에서 나보다 지독한 하루를 보내는 주인공을 네. 보게도 되고, 또 어떤 면에서 나랑 되게 닮아 있는 주인공을 보면서 그래, 뭐 내가 썩 그렇게 나쁘지 않아, 이런 위안도 또 받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케바케다라고 네.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어쨌든 내 일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상과 다른 사람의 생활을 봄으로써 어쨌든 그것도 일탈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다르게 갔다가 오는 경험들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 여행을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맞습니다. 그래서 여행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여행 가면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오래 나가 있으면 집에 가고 싶고, 그래서 집이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가끔 여행을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화는 일상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봐야 되는 그럴 수 그런 있겠네요. 거군요. 이야기를 탐한다는 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스토리라는 게, 예전에는 스토리 하면 정말 소설, 뭐 영화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거의 모든 데 스토리가 들어가야 된다. 음식점을 홍보할 때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러고요.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라이팅 해서 아예 픽사 스토리텔링인가 라는 책은요. 픽사에서 스토리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라이팅을 가르치면서 쓴 책이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이 영화의 스토리텔링과 비즈니스에서 쓰이는 그런 스토리텔링의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통점은 절대적인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실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극명한 차이점은 비즈니스나 마케팅에서 사용해야 되는 스토리텔링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고 그렇죠. 네네. 그렇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외에 영화라던가 드라마라던가 거기에서는 해피엔딩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비즈니스 마케팅 하실 때 꺼내는 스토리가 해피엔딩 아니던데? 옛날에 뭐 망했던 얘기를 하고 있던데? 뭐 그렇더라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이 엔딩이잖아요. 왜냐면 결국 자기 스토리를 푸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해피엔딩을 위해서 지금 그 과거의 실현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해피엔딩이어야죠. 광고라는 건 결국 사람들한테 화제가 돼야 되니까 그것 좀 이상하게 끝나지 않았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광고가 되고 있으니까 그게 해피엔딩일 수 있다. 그 돌고래 유괴단 같은 광고, 그렇죠. 이상한 광고 많이 맞아요. 예전에 안정환 같은 경우 꼭 이렇게 죽는 걸로 나왔잖아요. 사진 찍다가 곰에 밟혀 죽고. 그 광고에서는 사람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없는데 지금도 굉장히 오래된 광고인데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해피엔딩이 실현이 된 거네요. 근데 그게 해피엔딩이 아닌 게 무슨 광고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옛날에 혹시 따봉이라는 거, 그게 그렇죠. 어렸을 때 그게 실패한 광고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봉은 다 아는데 무슨 주스를 광고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선키스트 이런 거 아니었나? 오렌지 주스? 델몬트 주스였는데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델몬트라는 건 기억을 못하고 따봉만 알아서 나중에 이름을 따봉 주스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광고계에서는 실패한 광고의 사례, 샘플로 굉장히 유명한 사례로 얘기 들거든요. 이게 약간 진짜 차이점이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면 스토리가 중심이 아니라 비즈니스나 이 제품 자체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 영화에서는 캐릭터,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갈라서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비즈니스에서도 저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사람이 중심인 건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나를 셀링해 혹은 내가 만든 어떤 제품을 셀링해. 근데 거기에 스토리를 얹어. 거기에 다 내가 녹아져 있잖아요. 내가 왜 이걸 만들게 됐고 내가 왜 여러분이 나를 합격을 시켜야 되고 여러분이 왜 이 음식을 먹어야 되고 거기에는 다 내가 녹여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인물이 아니라 이 음식이 된다거나 이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그 만들어진 상품이 된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인공은 여전히 인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인물이 이것에 닿기까지의 과정의 이야기가 결국에는 성공을 했으니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닿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의 손이 얹어져야 되잖아요. 동의가 얹어지고 마음이 얹어지고 뭐 이게 좀 멋있게 말했지만 투자가 되려면 돈이 얹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화가 났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 결국에 내가 성공했어. 결국은 내가 해냈어. 의 엔딩에 돈을 얻고 마음을 얻는 것이니 해피엔딩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인 것 같고요. 어떤 모든 면에서 인물이 여전히 주인공이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그 스토리를 잘 쓰려면 되게 이기적이어야겠네요. 내 위주로 생각을 하고 나를 생각하고 먼저 나를 생각해야 되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나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하니까 정말 좀 나쁘게 혹시라도 들리실까 싶은데 근데 나를 좀 잘 살피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밌는 그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 책을 쓰실 때도 작법서 이런 거 보지 마. 이런 거는 너무 스킬적으로 따라가게 되니까 그런 어떤 틀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작법서를 쓰셔가지고 누구보다도 틀에 맞게 4줄 제시하시고 땡땡 여기만 채우면 돼 라고 해서 굉장히 틀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분은
좋은 걸 창작하기 위해서는 이 틀을 일단 따라가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그걸 깨는 게 중요할까? 어느 걸 중요하게 생각할까? 되게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서 딴지가 걸린다면 저는 그 부분일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멋없는 방식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네네. 저도 제가 가르치는 것 자체만 두고 본다면 이렇게 수업하면 제가 좋은 선생이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네네. 마치 말씀하신 대로 이 틀에 맞는 게 정답인 것 같고 이 틀에 맞지 않으면은 오답인 것처럼. 근데 이 책에 대한 리뷰, 저한테도 리뷰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대부분 이 책에 대해서 좋게 봐주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책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분의 공통점은 다 써보신 분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써보신 분들이 이 책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거든요. 한번 망해보신 분들이 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 이렇게 됐으니 네. 이렇게 베이스라도 좀 깔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 이제 본인들이 뭔가를 쓸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네네. 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쉽게 말하면 순서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약속이 있을 텐데 그거를 차곡차곡 잘 쌓아가고 싶은데 생각이라는 게 뭐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휘몰아치는 거다 보니 잘 정리가 안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럴 때 이 책을 보시면 아 내가 어느 부분을 지금 조금 놓쳤구나 혹은 어디가 비어있구나를 점검하시기가 좋으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이 틀에 무조건 맞아. 이 틀에 맞춰서 글을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또 이렇게 해야만 좋은 글이 나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좋은 글이 되고 좋은 영화가 되고 좋은 소설, 좋은 웹툰이 되기 위해서 내가 손에 쥔 이야기라는 게 있어야 될 때 최소한의 것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한 20년 전에 한번 이슈가 확 된 적이 있었는데 헐리우드에서 시나리오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질문이 있거든요. 네네. 그 질문에 답을 넣으면 나중에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오. 한번 유행이 됐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그게 유효하지 않잖아요. 네. 그 이유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도 제가 이거를 이렇게 넣으시면 뭐 영화라는 매체에 적합한 이야기가 시나리오가 완성됩니다. 네. 혹은 뭐 웹소설에 적합한 뭐 소설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들로 확장되기 이전에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이야기를 갖출 때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지점을 한번 돌아보는 어떤 장치? 맞아요. 사실 제가 한 20년 정도 영화를 만들면 이 얘기를 가지고 영화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캐릭터가 있어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반신 반인인데 귀신과 사람의 자녀. 요거는 약간 정체성의 문제도 있고 밤만 되면 귀신들이 데리고서 막 그 신라 서라벌을 뛰어놀고 낮에는 사람처럼 하고 너무 캐릭터가 재밌는데? 라고 해서 한번 써봐야겠다 했는데 아직도 못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가 영화 제작하는 친구가 있어서 야 갖고 오라고 3페이지만 써갖고 와라. 아직도 안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 이런 게 있으면 저도 야 그러면 여기다 한번 넣어보면 될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 한 20년 전에 돌았던 그 프로그램 얘기가 했지만 사실은 요즘에는 그렇게 프로그램 찾아가지 않고도 챗GPT 같은 경우에 이렇게 써줘 하면 막 개인들이 영화를 쓰기뿐만 아니라 요즘엔 영상까지 만들어서 붙이기만 하면 그 하나의 영상이 되는 환경까지 왔잖아요. 이런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인으로서? 그냥 이거 영화인으로서 떠나서 네. 신기하다. 아, 하루하루 너무 막 달라지고 네. 어제 알던 게 오늘 안다고 할 수 없고 내가 어저께까지 나 이제 다 알아 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이 그쵸. 된 것 같아요. 네. 최소한 뭐 옛날에는 한 1년은 다 알아 이렇게 버틸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거의 하루 단위로 그런 세상이니 신기하다는 게 제일 첫 생각인데 거꾸로 그렇게 되면 그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만들잖아요.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들기 뭐 편집을 하는 거 또 지금 뭐 음악도 내가 원하는 음악이 막 금방 뚝딱 만들어지고 이런 그런 프로그램도 되게 많고 또 접근도 너무 쉽고 다루는 것도 너무 쉬운데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왜 안 만들어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무슨 생각이냐면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야기의 허들 자체가 되게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면 작가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는 일이긴 하죠. 왜냐면 그 모든 허들을 그 다음을 써내야 되니까. 네. 근데 분명히 궁극적으로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상상하지 못했던 거기가 분명히 나올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A와의 경쟁을 통해 내 자신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제가 굳이 성장하지 않더라도 많은 작가님들이 성장해주지 않을까. 네. 누군가 네. 제자들이 성장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아니 왜 우리가 이야기를 즐기는 관객으로서도 네네. 생각해보면 새로운 이야기, 좀 다른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그쵸. 기대가 끊임없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수요자 입장으로 네. 좀 만들어서 보고 싶다. 그리고 그것들을 뛰어넘는 또 정말 예술가들, 창작자들의 또 작품이 나오겠지? 그럼 또 그건 어떨까? 그런 기대들, 호기심? 그럼 앞으로 이런 지금 영화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쉽게, 저는 사실 그런 강의를 하면서 그거를 퍼스널 영화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영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퍼스널 영화들이 범람하게 되는 게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근데 제가 퍼스널 영화라고 정의를 해주셨는데, 개인이 영화 만들기 쉬운 세상이라고 이라면 지금 그런 그 이전은 어려운 세상이었나? 보면 또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많았고 네. 또 만들 수 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되려 만들기 쉬워진 이 세상에서 더 안 만드는 것 같거든요. 영화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필름으로 찍어야 될 때 그때는 16mm, 8mm 이런 아마추어들이 쓸 수 있는 영화들을 굳이 카메라를 어렵게 빌리고 그 필름의 현상이 인화까지 하려면 비용이 되게 많이 드는데 그런 비용들을 굳이 막 동원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던 사람들의 열정이나 그런 것들을 비해서 봤을 때 그 이후에 디지털 세상에 오고 지금 뭐 핸드폰으로도 4K, 8K가 찍어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더 물리적인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근데 과연 그런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열정 같은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네. 그 말씀하신 그때 아마 유승원 감독인가가 처음에 입봉할 때 그런 필름 마지막 네, 세대라 맞아요. 이거 네. 조각조각 돈이 없으니까 네. 모아가지고 그런 걸 해가지고 자기 동생 시켜서 뭐 찍고 네. 유승범 씨 네, 네. 찍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엄청 잘 됐잖아요. 네, 네. 그런 게 결국 그 열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려 영화를 만들기보다는 어떤 기술을 통해서 뭐 쇼츠라던가 네, 네. 네, 지금 뭐 유튜브에서 소비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영상들이 만들어져서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이 이야기를 하는 작가들을 위협할까? 거기에는 저는 조금 약간 물음표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작가의 어떤 가능성, 그다음에 열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금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더 기회가 되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죠, 사실. 네. 왜냐면 해야 되니까 우리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휴, 정말 자고 일어나면 또 이렇게 되고 네. 이 지브리 현상 있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지브리 하니까 신기한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AI로 그린 그림이 우리한테 익숙하게 되거든요. 이제 AI 그림을 봐도 거부감이 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영화도 지금은 디지털 영화 처음 나왔을 때 뭐 3D 픽사 처음 나왔을 때는 이상해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거 되게 재밌게 보잖아요. 이렇게 좀 익숙해지는 과정들이 있기도 하고 플랫폼들 때문에 굉장히 쉽게 또 다가오기도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는 조금 뭔가 이 선택된 사람들, 이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 사세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였는데 오히려 굉장히 익숙해지는 일상적인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뭔가 예측할 수 없는 네. 세상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예전에 소설은 전문가만 썼지만 지금 웹소설이라고 네. 대중이 쓰고 전문가만 읽는다. 이게 소설이 됐잖아요. 영화도 지금은 그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언젠가는 대중적으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다만 그때에도 어쨌든 대중들이든 전문가든 다 같이 모여있는 이 상황에서도 경쟁력은 스토리에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또 모여서 그들의 어떤 작업 방식으로 영화를 만드시고 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빠니보틀 씨도 만들어서 깐느도 가고 그러셨던 것처럼 근데 저는 원래 그랬던 것 같거든요, 사실은. 네네. 영화라는 게 누구한테. 근데 이게 제작비가 많이 들고 또 유명한 배우, 유명한 감독이 붙어야 영화라고 어떤 면에서
그러기로 한 것처럼 하는 거지. 네. 사실 그렇지 않은 영화들이 진짜 많이 그렇죠. 네. 이미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야 투자가 되니까 투자를 하고 투자가 들어간 이상 흥행에 성공시키니까 억지로도 마케팅에 또 돈 때려박아가지고 이렇게 사람 달리고 그런 과정들이 선순환인지 악순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 들어간 영화 그렇지 않은 영화 그래서 차이가 확 크게 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상업 영화에 대한 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혹시 있어요? 영화를 저요? 하시면 네. 상업 영화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독립 영화라고는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상업적인 그런 큰 대중적인 히트작을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런 걸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가님이 저한테 질문하실 때도 제가 잘못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상업 영화를 하는 것과 독립 영화를 하는 거에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궁극적으로 저도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무조건 상업 영화만 할 거야. 혹은 제 주변에도 아니야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 입맛에 맞는 영화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 맘대로 하는 영화 할 거야. 그러니까 뭐 나는 뭐 말씀하신 대로 다양성 영화를 할 거야. 이랬다면 이렇게 진짜 20년을 넘게 영화를 계속 하면서 궁극적으로 상업 영화를 할 거야, 다양성 영화를 할 거야의 차이는 그냥 소고기를 먹으면서 찍을 거야, 소고기를 안 먹으면서 찍을 거야 차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궁극적으로 이 얘기가 많은 관객들한테 다 유의미한 거지. 제가 어떤 진영에서 상업 진영에서 작업을 하든 독립 진영에서 작업을 하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진영에서 일을 하게 되든 간에 작업을 하더라도 정말 많은 관객들에게 좀 소요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걸 가지고 나아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네 줄이면 된다. 이 길 잃은 창작자를 위한 한예종의 스토리 공식. 길 잃은 창작자들 여기 너무 많으시니까. 그리고 길 좀 잃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창작에 대한 꿈은 있지만 시작을 못 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억지로 멱살 잡고 일단 여기로 오세요. 막 이런 책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이드, 진짜로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비법서라기보다는 이런 가이드가 있으니 이걸 보고서 너 가고 싶은 길을 한번 가봐. 뭐 이런 느낌으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창작의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3세까지 하셨다고 했지만 뭐 이 영상 나오고 그 다음에 해서 5세, 10세 해가지고 나중에 10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할 거고요. 네. 혹시 이거 다음 계획도 있으세요? 후속작? 아니 제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봤거든요. 네. 이 책 다음에 쓴다면 뭘 할까? 그럼 제가 작법서를 번역해 드립니다. 이런 책을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법서를 번역해 드립니다가 책 제목인 거죠? 네. 무슨 내용이에요? 되게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약을 혹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작품들의 산막구조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을 그 당시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많이 작업을 하면서 이 지경까지 오니까 이제서 알아들어져요. 그래서 거꾸로 저는 시작 작가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겠지만 저보다는 그렇지만 혹시 저처럼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그것들이 내 글에 별 힘을 못 받으시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거는 조금 더 창작자 입장에서 해설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써질 때 그걸 분석의 도구로 썼지 진짜 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써졌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읽어준다면, 해석해준다면 조금 더 도움이, 그러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겹쳐지면 훨씬 더 작업 방식도 풍부해질 거고, 자기 방식을 찾아가는 것도 더 용이할 테니까 좀 그렇다면 그런 책을 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한번 해보고 있어요. 여전히 요즘은 그래서 약간 선생님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많이 가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대중들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아우르겠다 이런 느낌인데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러는데 지금 한예종에서 수업한 지가 그러면 얼마 정도 되신 거예요? 지금 8학기째? 8학기째? 네. 그러니까 아직 제자 가운데 막 입봉했다 그런 친구가 나오진 않았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저는 그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사실 어떤 과목을 수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이 수업을 하겠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한예종을 다니면서 들었던 첫 번째 시나리오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수업이었어요. 아, 정확하게 수업 제목이 뭐예요? 저는 단편 시나리오 워크샵이에요. 아, 단편 시나리오 네, 근데 이제 네. 제 수업에서는 단편 시나리오를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트리트먼트, 그게 단편으로 갈지 장편으로 갈지는 모르니까 애초부터 단편을 쓰겠다라고 쓰지 말고 이야기를 그냥 제대로 보는 게 1학기 코스고 사실 이 책은 1학기 분량이에요. 그럼 이제 2학기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대사를 어떻게 얹고 씬을 어떻게 이제 조금 더 영화적인 수업들이죠. 근데 제가 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아요. 그래서 감독님 수업을 들어서 그런 결과를 내신 분들이 있냐. 아직은 없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곧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제작 지원을 받거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거 보면 그분들이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곧 스타 작가 제자를 가지신 선생님으로 다시 제가 한번. 스타 작가가 되고 싶어요. 아, 네. 아직 여기 나오는 그 욕망. 네. 인간의 욕망이 네, 중요하다. 제 욕망. 예, 예, 아직 스타 작가 이거. 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크기 전에 제가 어서 무럭무럭 커보겠습니다. 그렇지. 니네보단 내가 더 크겠다라는 그런 걸로. 빨리.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3년 정도 있으면 예, 네. 시사회권 하나 보내주실 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한예종의 이은희 작가님 내줄이면 된다. 이제 시나리오 스타 작가보다 이 단행본 스타 작가가 더 먼저 빨리 되실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이게 잘 팔린다고 하니까. 네. 네. 내줄이면 된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